사암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사암침 공부하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도인 친구 요교 제2장 상한문은 상한병을 논하고 있습니다. 상한병은 장준경 선생께서 상한론에서 말씀하신 상한병, 그 병과 같은 병이에요. 오늘날 보다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그것은 독감, 그리고 사스와 같이 급성 열성 호흡기 증후군을 말합니다. 요결 상한문은 장준경 선생의 상한론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상한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요결의 상한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한론과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한론에서는 이 독감의 발병 과정을 6개의 증후군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태양병, 양명병, 소양병, 태원병, 소원병, 그리고 고름병 6개의 단계로 병이 진행된다. 그런데 태양병의 양, 양명병의 양, 소양병의 양, 이것은 면역력이 보다 포지티브한 단계, 그래서 병사를 물리치는 힘이 강하다. 즉 양이라는 것은 면역력의 포지티브한 상태를 말합니다. 태원병, 소원병, 그리고 고름병의 이것은 면역력이 보다 네거티브한 상태. 즉, 이 삼양병에 비해서 삼음병은 면역력이 약하다, 네거티브한 상태다. 그것을 말합니다. 태양병은 이렇게 꽃이 보면 꽃이 피는 곳, 여기에 병사가 된 것을 태양표보라 한다. 이건 알지 못하던 시대의 의학관. 그러나 보다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외기는 상기도와 폐강에 직접 닿아요. 그래서 외기가 직접 닿는 공간인 상기도와 폐강, 이 부분을 태양표보를 한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육에 병이 들었다? 아니에요. 기육에 독감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가 묻었어요. 그 묻은 것 자체로 독감을 일으키지 않아요. 사스 일으키지 않아요. 묻었는데 내가 그것을 손으로 만졌어. 눈을 비비거나 코를 비비거나 입을 만졌을 때, 그럴 때 침투합니다. 피부 자체에 침습하지 않아요. 피부를 뚫고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양표보는 상기도와 폐강을 말한다. 양명병 병소는 독감 또는 사스 바이러스가 깊숙한 내부로 들어간 것. 양명 리브라고 하는데 리자는 속 리자를 말해요. 위, 소장, 대장 이 부분에까지 독감이 영향을 미친 것. 그런데 이 소양병이 좀 난해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땐 이 소양병 병소 부위를 반표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태양표부를 기육으로 믿었던 때. 그런데 양명 리브는 목구멍에서 똥구멍까지의 소화관로예요. 그러니까 그 소화관로와 기육 사이를 반은 표부에 속했고 반은 리브에 속했다 해서 반표반이다 라고 말했는데 문책 그대로 그렇게 믿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다 발전된 의학관으로 보니까 이것은 병소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독감 바이러스가 간담체에 또는 비장에 나타날 때 반은 태양병 증상, 반은 양명병 증상을 갖추고 있다. 각각은 돼지탕증, 마왕탕증, 조위승기탕증, 백호탕증, 소시오탕증, 대시오탕증. 돼지탕증 지난 시간에 토론했죠. 발열, 오한, 발한, 오풍, 맥부완. 마왕탕증은 발열, 오한, 무한, 천, 숨을 헐떡거려요. 그리고 맥부긴. 조위승기탕증, 양명병에서 조위승기탕증은 오열, 오한이 아니라 열을 싫어해. 신열이 상당히 심해. 발한, 열결설사나 열결변비, 맥은 침하면서 긴하다. 백호탕증은 진열 가한해증이 있습니다. 속엔 열이 심한데 겉으로는 으실으실해. 뱀이 오한, 특히 등 쪽으로, 목덜미 쪽으로 으실으실해. 속엔 열이 있는데 겉으로 가짜 한기가 나타난다. 구갈이 있고 맥은 부하면서 활하다. 소양병에서 소시오탕증은 왕래한열, 흉엽고만, 구역, 두통, 맥현이 있습니다. 대시오탕증에선 왕래한열, 흉엽고만, 여기서 대시오탕증의 흉엽고만은 더 심하고요. 특히 소시오탕증에서는
구토보다는 구역질이 더 많아요. 그러나 대시호탕증에서는 구토가 매우 심합니다. 소시호탕에도 두통, 편두통이 있지만 대시호탕에서의 두통, 편두통은 극심한 두통이에요. 극심한 두통. 맥은 침하고 실하다. 계지탕증을 다시 피드백해 보면 계지탕증에서 발열 오한은 뇌 중추가 면역 체계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병사, 독감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면역력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설정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열 오한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발한, 즉 땀이 난다. 여기 땀은 이 그림처럼 송글송글 맺히는 땀보다는 겨드랑이에 곁땀처럼 피부가 스티키해, 약간 촉촉해, 그 정도예요. 이것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지탕증에서는 발한 오풍, 오풍은 땀구멍이 열려있기 때문에 미세한 바람도 싫어하게 된다. 계지탕을 복용하면 피부 한 살에만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폐경에서도 땀이 난다. 폐경에 체액성 면역력이 증폭된다. 지난 시간까지 이거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태양상한병에서 마황탕증. 마황탕증에서 발열 오한은 계지탕증과 마찬가지로 뇌 중추에서 면역 체계를 돕기 위해서 설정점을 높이 올려요. 그래서 발열 오한합니다. 그런데 이 마황탕증은 무한이라고 했어요. 무한. 피부 한선을 보십시다. 피부 한선이 이완되어 있어요. 근육도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쪽 그림은 피부 한선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확장됐어. 이 파란 부분은 모낭줄기세포고 요 녹색 부분은 교감신경인데요. 마황탕증에서는 교감신경이 전체적으로 항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더 많이 날 수밖에. 그런데 이때 땀이 안 나면 열의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그래서 이때는 발열이 고열로 치솟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황탕증에서는 사망자가 계지탕증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폐의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폐가 바삭바삭 섬유화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댕댕이가 혀를 빼물고 있죠. 5, 6월에 무척 더울 때 댕댕이가 혀를 길게 빼물고서는 헥헥헥 하잖아요. 견피에는 땀이 없어. 그러니까 열을 방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혀를 길게 빼물고 침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거리는 거예요. 즉 피부가 어느 정도 호흡을 담당하는데, 인간은 피부에 한공을, 모공을 통해서 또 호흡을 하는데, 이 경우는 아주 치밀하게 닫혀 있어요. 한공이 막혀서 열의 퇴로가 없어요. 이 고열이 만약에 해소되지 않으면 면역력은 증폭됐어도 신체 장기가 장애를 입어요. 망가질 수 있어요. 마황탕증에서는 이 무한이 크게 강조됩니다. 요결 상한문에서는 14번 상한, 무한, 오한, 즉 땀기가 없고 오한이 나는 증, 이게 마황탕증인데요. 마황탕의 처방을 보겠습니다. 마황, 행인 각 12g, 계지 8g, 구감초 4g. 마황과 계지가 만나면 한공이 열려요. 그래서 발한이 증가합니다. 땀이 납니다. 마황과 행인이 만나면 이것은 호흡이 촉박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상충, 상력, 그것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마황과 행인이 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양리작용입니다. 그리고 마황과 감초가 만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게 조절이 돼요. 발열 오한이 심할 때 땀이 안 나는 독감 환자에게만 처방합니다. 땀이 안 날 때만, 계지탕증, 얼굴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만 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져보지 않고 얼굴에 땀이 없어. 땀이 없네. 그래서 마황탕을 쓰면요, 땀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만져봐야 돼요. 끈적끈적 스티키해요. 그러면 유한입니다. 만져보았을 때 뽀송뽀송 분바른 것 같아요. 오돌도돌 닭살이에요. 그건 무한. 무한과 유한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하면, 그리고 마황탕이나 계지탕을 쓰면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암사께서는 상한, 무한, 오한, 즉 땀기가 없고 오한에는 반드시 발열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법을 보니까 사관 중에서 좌우 합곡혈 사하고 좌우 태충혈은 보아라. 합곡혈, 피를 퐁퐁 내라는 얘기고, 태충혈 역시 피를 퐁퐁 내는 게 이른바 사관단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합곡은 퐁퐁 피를 내는 대신 태충혈은 피를 내지 않고 보한다. 흔히 간중방이라기도 하는데요. 이걸 제시하셨어요. 상한무한에서 합곡사 태충 보하는 것은요, 무한으로 인한 고열, 그 고열로 인해서 뇌가 손상받을 수도 있고 또 내부 장기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응급처치방이에요. 무한으로 인한 치솟는 고열을 해소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방. 13번 상한통치에서는 요법 상량보 삼리를 사하라 했어요. 좌우 병행.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음보 위중사하는 것을 더해 보세요. 상량 지음보 삼리 위중사. 그렇죠. 완벽한 방광정격이에요. 상한통치방에서는 이것이 마황탕증인데 이것은 방광정격증, 양쪽에 다 놓으라고 했어요. 방광정격을 놓는다 하게 되면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경기 태양한수를 증폭시켜서 중추신경계의 면역력을 면역력대로 증폭시키면서 고열로 치솟아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 그걸 방지하는 게 방광정격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다 상세히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체온 조절, 피부, 딥티슈, 속의 내부 장기에서 열 정보를 척수를 통해서 시상하부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마황탕증에서 발열 오한이 심하고 무한이 있어요. 이때 마황탕 방광정격을 쓰면 어떤 작용이 발현되는가? 열 정보가 입력되는데 고열이에요. 그러면 시상하부에서는 열 조절 작용을 즉시 발동합니다. 먼저 땀을 내지요.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게 하고, 그래서 열을 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 독감에서 마황탕증에서는 최대 체온 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문병에서 소음병, 고름병에서는 체온이 하향 한계점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면역력이 상당히 손상된 때. 어쨌든 대양병에서 마황탕증에서 최대 체온 강도까지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가면 몸이 익어. 그러면 이와 같이 열 조절 메커니즘이 발동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마황탕을 복용한다. 파란 등등이 발현되면서 고열로 치솟는 게 조절이 돼. 방광정격소도 마찬가지. 방광정격소도 똑같은 작용이 나타나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태양한수는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의 경기예요. 태양상한병에서 무한, 오한 발열일 때 방광정격을 쓰고 이불을 덮으면 땀이 송골송골 맺혀요. 열 식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의 상도는 해치지 않을 정도로 식습니다. 마황탕 복용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 이것이 마황탕증, 방광정격증입니다. 사암도인님께서 직접 쓰신 내용이라고 한 13번부터 19번까지 내용 중에 13번 상한통치 방광정격증, 14번 마황탕증 방광정격증, 16번 상한다한 오풍 땀기가 많고 바람을 싫어하는 증 계지탕증, 이것은 폐정격증. 그런데요, 여기에서 15번 상한다한 경달 땀기가 많고 깜짝깜짝 놀라는 증, 이것은요 태양소양병 합병증이에요. 그리고 17번 상한다한 신열 땀기가 많고 몸에 열이 나는 증, 이것은 발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열하는 상태. 열이 싫어. 오한이 아니라 열기가 싫어. 왜? 몸이 지금 완전히 불똥이거든. 내외가 뜨끈뜨끈해. 이것은 태양병과 양명병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명병 재강, 소양병 재강과 함께 각각의 합병증이란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